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박사과정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TDCS의 수술이나 병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유러피안 저널 오브 페인의 2022년 11월 기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 임팩트 팩터는 3.6입니다. TDCS는 다양한 유형의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본 연구는 척추 수술 후 환자의 통증 감소 그리고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사용량에 대한 TDCS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실험은 한 병원의 통증 클리닉 그리고 신경정신과에서 수행된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프로토콜의 임상 시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8세에서 70세 사이의 75명의 참가자가 척추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고 ASA라 불리는 미국 마취과학회 신체상태 1과 2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ASA는 환자의 마취 전 동반 질환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ASA1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환자를 의미하고 2는 가벼운 전신질환을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75명의 환자 중 8명의 환자는 연구 참여를 거부하였고 그래서 67명만이 세 그룹 중 하나의 무작위로 할당되었습니다. 이후 67명 중에 7명은 2차 세션 이후 탈락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총 60명의 환자만이 주 분석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의 그룹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룹 A는 2mA를 20분간 인가받는 TDCS 자극을 하지, 즉 로어림을 권장하는 레몬에 인가받았고 그룹 B는 동일한 자극을 왼쪽 DLPFC 영역에 인가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C그룹은 쉔 TDCS로 M1 영역의 세션의 시작과 끝에 30초만 인가받았습니다. 세 그룹 모두 레퍼런스는 반대쪽 팔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실험은 수술 후 3일 연속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수술 후 3시간 뒤에 진행되었고 나머지 두 세션의 경우는 둘째 날과 셋째 날 각각 첫 번째 세션과 같은 시간에 진행되었습니다. 본 연구에 사용한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통증평가와 진통제 사용량입니다. 통증평가는 VAS와 다이나믹 VAS로 나누어지고 베이스라인인 첫 번째 세션을 시행하기 전과 그리고 3일에 걸친 3개의 세션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VAS와 DVAS 모두 0에서 10까지의 주관적인 촉도로 구성되었고 여기서 0은 통증이 없음을 의미하고 10은 가장 심한 통증을 의미합니다. VAS와 DVAS에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VAS 점수 같은 경우에는 휴식 중 통증 수준을 나타내고 DVAS는 VAS 점수와 동일하지만 10m 보행 후 통증을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통제인 모르핀의 사용량은 수술 후 72시간 동안 누적 사용된 소비량을 평가하였고 각 24시간이 끝날 때마다 소비된 모르핀의 총량을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 60명의 실험 결과가 분석에 포함되었고 각 그룹 간의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또는 그리고 수술 시간에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아래의 표는 수술 후 3일 동안의 VAS 그리고 DVAS의 평균값을 보여줍니다. 세 그룹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의 상당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VAS 점수에서는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DVAS 또한 세 그룹 모두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의 상당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VAS와 달리 TDCS 자극을 인가받은 경우 쉔 대비 통증이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제일 아래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TDCS 그룹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통제인 모르핀의 사용량 또한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룹별로 비교를 하였을 때는 쉔 그룹에 비해 두 개의 TDCS 그룹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TDCS 그룹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앞선 결과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베이스라인 대비 각 세션의 개선 정도를 계산하였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VAS와 DVS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통증 정도가 크게 개선되었고 모르핀의 소비량 역시 TDCS 자극의 이 둘째 날과 셋째 날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의 표에서 여기서 ER이 의미하는 것은 베이스라인 대비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가를 의미하고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한 10% 그리고 50% 정도 개선된 쉔 그룹에 비해 TDCS 자극의 경우에는 30% 그리고 60% 이상 그리고 40% 이상 그 개선율이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TDCS 자극이 통증 감소에도 효과적이고 그로 인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의 복용량 역시 감소되어 TDCS가 수술 후 회복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클리니컬 뉴로피지올로지의 2021년 1월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4.7입니다. 본 연구는 약물 남용으로 발생한 두통 혹은 만성 편두통 치료 시 보조 기능으로서의 TDCS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비험자는 한 외래 환자 클리닉에 꾸준히 참석하는 환자 중 만성 편두통 환자와 약물 남용으로 인한 두통 환자 20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실험 참여 기준은 국제 두통 장애 분류 기준에 따라 최소 1년 동안 만성 편두통 진단을 받았거나 6개월 이상 약물 남용 두통을 진단받은 경우이고 18세에서 65세 사이인 경우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피험자는 매월 평균 24.6일 동안 두통을 보고하였고 이 중 15.8일이 편두통을 경험한 일수였습니다. 또한 한 달에 24일 정도 급성 항편두통제를 복용하였습니다. 실험은 랜더마이즈드, 더블 블라인드, 그리고 쉔 컨트롤 실험으로 진행되었고 입원 당일인 T1 시점에서 클리니컬 스케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였고 베이스라인 EEG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후 TDCS 혹은 쉔 그룹에 대해 이제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그 후 이 월화수목금 5일 동안 각 자극을 매일 1회씩 받았습니다. 또한 이 5일째 되는 T1 시점에서 추가적인 EEG를 측정하였고 졸음, 주의력 기능, 그리고 부작용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입원한 지 일주일 되는 날에 이제 퇴원을 하였고 그 후 1개월 후인 T2 시점과 퇴원 후 6개월 후인 이 T3 시점에 병원에 재방문하여 두통과 관련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TDCS 자극은 연속 5일 동안 매일 받았으며 에노돌 전극은 왼쪽 혹은 오른쪽 M1에 배치되었고 깨소돌 전극은 반대쪽 눈 위에 배치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에 따라 편두통의 경우에는 반대쪽 헤미스피어를 자극하였고 양측성 두통이 있는 경우에는 각 피험자의 그 주 사용손에 따라 도미넌트한 헤미스피어를 자극하였습니다. 자극은 2mA의 세기로 20분 동안 인가받았고 쉔 그룹의 경우에는 램프 업다운 방식으로 각 세션의 처음과 마지막 30초에만 자극을 인가받았습니다. EEG는 베이스라인 그리고 TDCS 그룹 쉔 치료 종료 시점 그리고 퇴원 1개월 후 이렇게 총 3번에 걸쳐 21개의 전극을 통해 측정되었습니다. 측정된 EEG 신호는 FFT 분석을 진행하였고 아이 무브먼트를 포함한 아티팩트가 있거나 졸음 구간이 포함된 에폭은 분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후 델타, 세타, 알파, 베타 대역에 대해
각각 PSD가 계산되었습니다. 모든 피험자는 편두통 관련 장애, 삶의 질, 수면 장애, 그리고 심리적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요. 해당 설문지에는 아래와 같이 약 9종류의 평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편두통 장애 평가, 그리고 두통으로 인한 영향 평가, 그리고 편두통 관련 삶의 질 설문 평가, 그리고 정신 건강 척도, 그리고 여기 수면 건강 척도, 그리고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척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결과는 한 달 동안 편두통 그리고 두통이 나타난 빈도와 해당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 복용한 그 약의 복용 빈도 그리고 복용량을 나타냅니다. 먼저 월간 편두통 일수는 T1, T2, T3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이 TDCS 그룹에서 더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퇴원 한 달 후인 T2에 비해 퇴원 6개월 후인 T3 시점에서 그 통증 빈도가 다소 증가하긴 하였지만 실험 전인 T0에 비해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월간 양측성 두통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한 감소가 관찰되었습니다. 두통의 급성 치료를 위한 약물 복용 일수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이 또한 T2와 T3에서 상당히 감소하였고 다만 이때에는 그룹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당 약물의 투여량 또한 두 그룹에 대해 T2와 T3에서 더 낮았지만 그룹 간 차이는 여전히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크게 세 가지의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간 편두통이 50% 감소한 환자의 비율은 쉔 그룹에 비해 TDCS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만성이 아닌 이 일시적인 편두통 패턴으로 회복된 환자의 비율 또한 T2와 T3 모두에서 쉔 그룹보다 TDC 그룹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이 해당 지표에서는 T2 시점에 대해서만 쉔 그룹과 TDCS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습니다. 약물 남용이 얼마나 해결됐는지와 관련했을 때 TO2와 T3 시점 모두에서 그리고 쉔 그룹과 TDCS 그룹 모두에서 최소 70% 이상의 높은 비율의 피험자가 약물 남용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편두통 관련 장애, 삶의 질, 수면의 질, 그리고 심리적 측면의 수준은 MSQ 설문지의 역할 제한 하위 영역 점수를 제외하고 TDCS 그룹과 쉔 그룹 간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편두통 관련 점수에서 HIT6 스코어와 VAS 스코어에서 모두 상당한 개선이 관찰되었는데요. 장애 수준과 통증 강도의 개선을 의미하는 이 두 지표는 쉔 그룹과 비교할 때 TDCS 그룹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MSQ 설문지의 세 가지 하위 영역 모두의 점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역할 제한 그리고 역할 예방 합의 영역과 관련된 삶의 질 개선은 쉔 그룹과 비교했을 때 역시 TDCS 그룹에서 더 두드러졌습니다. 수면 장애는 HCI 및 PSQI 점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T2에서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안과 우울증 관련 척도에서도 쉔 그룹과 TDCS 그룹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EEG의 파워 값과 두통, 그리고 편두통의 월간 발생 일수에 대한 상강 분석 결과를 나타냅니다. 먼저 월간 편두통 일수의 감소율과 비교하였을 때 T2에서 O1 및 O2 채널에서 알파 파워의 증가율과 그리고 월간 편두통 일수의 감소율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두통의 측면에서도 T2에서 월간 두통일의 감소율과 O2 채널에서의 알파 파워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이에 대해 본 논문은 TDCS에 의한 효과 그리고 편두통에서의 해당 영역이 중요한 역할을 하여 해당 결과가 나타났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 분석에서는 O1, O2 그리고 알파 파워 간의 상관관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고, 나머지 영역과 나머지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연구 결과 모두에서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 TDCS가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의 사용량과 두통 발생 빈도가 감소하고 그 두통을 해결하기 위한 약의 복용량 또한 감소되는 그런 직접적인 결과 또한 확인할 수 있어서 그 효과가 더욱더 크게 잘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또한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두 번째 논문에서는 EEG의 파워값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또 함께 수행하여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분석과 다소 유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현재 제 결과에서는 상관 분석 결과로 나타나는 상관 개수가 0.2 전후로 낮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0.7까지 매우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피어슨 상관 분석 외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스피어만 분석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보고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분석에도 적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발표를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